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TV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이제 2015 이제 대입 전형을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여러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은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의 과학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방법론을 가지고 시행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V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전략 겨울방학 자연계 과학 논술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총 3단계의 과학 논술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잡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간수화가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예, 특히 논술 전형은 어떻게 입학 전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정보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제 학생들마다 개개인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일반론적인 전략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방법론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1단계 정보,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의 방법론,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러면 실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해서 오늘 짧지만 알찬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정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모든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보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015학년도에서 논술 전형을 보겠다고 공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논술 실시 대학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 말이죠. 가톨릭대를 비롯해서 건대,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동국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 29개 대학에서 자연계 논술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대학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 대학을 나는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럼 논술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무턱대고 논술을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그 다음에 노력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각 대학들이 지금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들에게 최저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수능을 보셔야만 우리 대학에 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최저 자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최저 자격 기준이 크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이 있었고 우선 선발 기준이 있었죠. 근데 이번 대입 간소화 전형에 따라서 우선 선발 제도가 사라지고 이제 그 전형 자체에서 일반 선발 기준으로 해서 최저 자격을 기준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마다 그 최저 자격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최저 자격을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015학년도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최저 자격 기준을 한번 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몇 대학들의 발표된 대학들의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들이 지금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형명이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신문지상에서 지금 논술 전형이 약 15% 정원이 줄었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거는 논술자가 붙은 전형이 15% 줄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다른 명칭의 전형이지만 예를 들면 학생부 전형이면서도 논술을 보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논술 반영 비율이 40%가 안 되는 낮은 비율일 때 이제 다른 더 우세한 그 전형 요소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약 17,000여 명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고요. 논술자가 붙은 전형이 올해는 15,000명 정도로 약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논술을 실제로 보는 전형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역시 17,000여 명으로 작년과 올해가 논술을 보는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논술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논술 우수자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있고 또는 논술을 보지만 그 비율이 작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이라고 붙인 전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전형명만을 보고 이것은 논술을 본다 안 본다로 하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 논술 전형은 당연히 논술을 보는 거고요. 이건 반영 비율이 40% 이상 되는 전형에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이 나오고 있죠. 최저학력 기준에서 제가 이제 자연계열하고 그다음에 의치대 이런 전형들만 따로 지금 뽑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차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문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형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보시면 경희대에서는 자연계열의 지금 최저 자격 기준을 국어 A, 그 다음에 수학 B, 영어, 그 다음에 과학, 탐구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하고 중요합니다. 모두 응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에서는 이 과목들을 전부 다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상위 2개 영역, 예를 들면 수학 B와 과학, 탐구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 5 이내라는 거는 한 과목이 2등급이면 다른 한 과목은 적어도 3등급 이내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될 수 있고요. 과마다 전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학, 의치학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전형 요소가 높죠. 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대학을 좀 보실까요? 자, 고려대. 자, 많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전형명이 논술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이지만 논술을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본인이 일반 전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논술이 실시된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전년도 일반 전형의 최저 자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어 A, 수학 B, 영어, 그다음에 과학,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요 정도는 나름 만족을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일반 전형을 통해서 내가 논술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다른 대학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지금 자연계열, 에너지자원공학과, 의학과 과마다 계열마다 또 등급 기준이 다르구나라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 어느 쪽에 해당될지 만약에 정하지 못했다면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돼야 되는지 역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 대학을 또 보실까요? 자,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좀 성적이 논술 전형은 내가 조금 자신은 있는데 수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어서 애매하다. 그렇다면 한양대를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 대학에서 최저 자격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대입 전형에서 논술 전형이 어느 전형에 적용이 되고 있고 최저 자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각 대학 입학처를 방문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미 최저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과로 딱 지적을 하시고 보시면 최저 자격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각 대학마다 그런 반영 비율이 또 달라요. 똑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인원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과 그다음 반영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좀 유리하겠다, 이쪽은 불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논술 전형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성대 의예과를 지원했더니 5명밖에 안 뽑더라.
그러면 이거는 논술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원의 50% 이상이 논술만 해서 뽑더라. 이거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그러면 최저 자격과 논술을 어느 정도 선만 보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전략을 또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에서 몇몇 대학들의 논술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전형 요소를 논술 유형을 또 한번 보도록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 말이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나왔죠.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 모집 인원이 100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전체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보는 과는 또 몇 명인지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대교육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논술 전형으로 몇 명이나 선발할 것인지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대교육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논술 반영 비율도 좀 다르지요. 예를 들면 경희대는 70%나 반영하지만 고려대의 경우에는 45% 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영 비율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학생부 반영 비율과 논술 반영 비율을 잘 봐서 본인이 훨씬 더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지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옆에 보시면 논술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와 과학을 모두 보고 있고요. 고려대는 수리는 필수이면서 과학은 한 과목을 또 선택해서 보는 유형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리 논술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수리 논술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선택할 때는 본인에 맞는 어떤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최저 자격 기준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논술을 선택하는 팁을 좀 드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4가지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말이죠. 고려할 때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나왔죠. 본인이 수능 최저 자격을 그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자격을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런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교육 홈페이지나 각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서 정보를 모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 본인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수능에다가 굉장히 집중을 했더니 이거 수능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 여러분들 수시가 많은 인원을 뽑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의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또 수능 점수를 다 같이 준비하기에 좀 버거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능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조금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조금은 적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학생부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높으면서도 논술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적게 준비해서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논술 준비를 또 많이 해야 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팁은 만약에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 그렇다면 논술을 준비하는 것을 좀 줄이시고 차라리 정시 전형을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팁으로는 뭐가 있냐면 학생들 보면은 이제 언수, 외탐, 4개 영역을 다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요. 언어만 보면 왠지 약해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이 있죠. 바로 뭡니까? 그쵸.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언어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본인에게 더 맞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팁을 드리면 언어나 또는 이런 외국어 쪽에 좀 고민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과학은 좀 잘하는데 이런 쪽에 약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팁은요. 자, 시험만 보면 약한 친구가 있어요. 참 평상시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실수가 잦고 계산, 산수에서 틀려서 안타깝게 틀리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경우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정도 뭐 계산이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이야기하거나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도전하는 쪽보다는 최저만 만족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논술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제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겠다. 내가 가야 될 대학의 전형의 논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학습 단계인데요. 2단계 학습 단계는 제가 좀 칠판에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여러분들 이제 학습 단계 준비이고요. 학습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술을 준비할 거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초과정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초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논술에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논술의 기본 과정은 첫 번째 논제의 분석 단계라는 게 있고요. 논점과 조건을 파악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제시문의 분석. 제시문의 분석은 이제 적극적 독해를 통해서 근거를 끌어오고 추론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요 작성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증의 구조라든지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답안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자, 이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안내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이런 논술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EBS I에 보시면 이미 무료로 인강이 다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에 가 보시면 여기에 기초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요 과정 자체의 강의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대교협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논술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교재가 있고요. 그 논술 이론과 실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을 좀 학습을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폼을 배우고 어떤 자세를 배우죠.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을 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요게 시간이 보통 5차시나 10차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논제 분석, 그 다음에 뭐 제시 분석, 이런 뭐 개요 작성, 이런 과정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를 반드시 해달라. 학습 단계에서 기초 과정을 조금 공부를 해달라. 이 부탁을 요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 기초 과정을 끝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할 첫 번째 단계, 내가 논술을 본다면 어느 대학에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 기초 과정까지 인강을 끝낸다.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아무리 뭐 기초 단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준비를 한다고 마음만 먹더라 하더라도 실제 문항을 보면 잘 안 풀립니다. 학생들이.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폼 배웠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정말 멋있게 쳐내고 막 멀리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단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익숙하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한데요. 자연계 그 과학논술 대비 단계 실전 연습 단계는 제가 크게 3단계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요것도 역시 칠판에 제가 정리해 가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3단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단계가 아니라 실전 연습 단계, 이제 기초 단계를 방학 동안에 끝내고 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연습 단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출문항을 갖고 해달라. 기출문항을 갖고 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최근 2개년도 문항을 갖고 준비를 해달라.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유형들이 계속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의 유형을 갖다 하는 게 좋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만 풀지 말고 여러 대학의 문항들을, 왜냐하면
여러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대학의 논술 문항을 다뤄보고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하고 실제 지원하는 대학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대학의 문항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 이제 원서가 쓰기 전까지는 여러 대학의 문항을 놓고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요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문항 열심히 풀어도 내가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좋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폼을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인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답안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지도 교사로부터 이제 첨삭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 논술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살짝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논술 문항을 먼저 푸세요. 그래서 논술 문항을 풀고 나면 그 문항과 답안지를 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문항을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썼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비록 논술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 어떤 예를 들면 뭐 물리 논술을 했다. 그럼 물리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좀 안내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좀 어설픈지 어설프다면 뭐가 어설픈지 좀 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와의 관계도 잘 활용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계속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답안은 한 번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늘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2단계에서는 답을 많이 써보고 꼭 첨삭을 받아달라라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 3단계에 가시면은요 아무리 그렇게 잘 했더라 하더라도 실제 희망하는 대학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시 답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물론 EBS에 가셔도 이미 기출문제는 다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 답안을 확인하시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평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각 문항별로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실전 연습 단계로 좋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단계의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대학의 여러 가지 평가 사례 그 다음에 실전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 단계를 여름방학 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보. 각 대학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하고 논술을 어떻게 볼 건지 전략을 짜달라. 두 번째는 기초 과정을 올 겨울까지는 무조건 인강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학 이후에는 실전 연습 문항을 갖고 그 기초 과정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학 논술 준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승!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2015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좀 더 발빠르게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토요 미니 특강 준비했습니다. 유명 스타 강사를 가까이에서 만나서 생생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토요 미니 특강.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대입 전략 분석과 학습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의 절대강자 하성철 선생입니다. 앞쪽에서 이용구 선생님께서 너무 자연계 논술과 과학 논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겨울방학과 그리고 2015년도 대학 입시를 통해서 그리고 수리 논술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은 여러분한테 굉장한 중요한 찬스인 것 같아요. 실력도 쌓을 수 있고요. 부족한 공부도 메꿀 수 있고 또 수리 논술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께 허락된 겁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알고 있는 수리 논술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모든 걸 공개할 테니까요. 귀 쫑긋, 눈 번쩍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년 대학 성공을 위한 특강 겨울방학 자연계 수리 논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수리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수리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럼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수리 논술 준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것들을 안다라면 더 체계적이고 더 효과적인 준비들과 함께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수리 논술의 준비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정시와 수시, 우리가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시죠. 시기적으로 그렇대. 일단은 저희가 수시가 60% 정도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60%라는 정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시가 40%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수리 논술도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시가 60% 뽑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수리 논술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연계 수리 논술, 자연계 논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아마 과학 논술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수리 논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각 대학들이요, 요즘은 예전에는 과학과 수학을 같이 내던 것들을 지금은 수리 영역의 단독형, 수학 단독형 문제를 주고 있는 학교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에서는 수리 논술이다, 과학 논술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맥상통한 용어처럼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면서는 당연히 자연계에서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요, 수시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겉표면 등급이라고 하죠. 실제 등급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걸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간다면 100대 1이라는 수치가 그대로 100대 1로 와닿을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준비를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100대 1이라는 건 그냥 숫자적인 거에 불과하다. 내가 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저희가 수학 영역을 봐요. 수학 영역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답을 고르는 거에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리 논술은요, 우리가 결과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포커스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들을 하나하나 서술해 가고 그것이 얼마만큼 맞아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니라는 것들을 대학에서 학생들로부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쓰려면
물론 잘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요즘에 수리논술 문제들이 깊은 사고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차후에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도 깊은 사고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고력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요 수능 준비를 하면 수리논술이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물론 같은 흐름상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연장선상은 아닌 겁니다. 시간상에서 연장선상일 수는 있어도 내용상에서는 연장으로 알아지기보다 수학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 있게 공부하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수리논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수리논술을 바라보는 더 정확한 관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요즘은 수리논술 문제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냥 우리 교과과정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과정에서 배운 거와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달랐던 이질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요즘은 교과서 내에서의 학습을 좀 더 심화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 학습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에 가장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책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교과서와 익힘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물도 정해졌겠네요. 여러분의 의지와 그리고 교과서와 익힘책이 있다면 일단 수리논술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수리논술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럼 요즘 시대에 요즘의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경향을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의 수리논술은요, 예전에는 과학과 수리논술을 같이 내고 있다가 요즘은 과학과 수학을 좀 분리해내면서 수학의 단독형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영역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과학과 수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만 출제를 하다가 이제 과학과 분리되면서 약간은 수학적인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사실을 많이 묻고 수학 학습에 대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분명히 요 경향성들이, 요즘에 그 경향성들이 분명히 뚜렷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워지진 않고 있지만 하나의 경향성과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각 대학들에서 나온 것들에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아마 여기서도 미분이 강조되고 있고 이 학교에서도 미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두 내용 다 내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어. 아마 이런 식의 사고들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수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출제가 되고 있다면요. 두 번째로는요.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고려대학교는 약간의 논증형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풀어라, 답을 풀고 너 답이 얼마인지 이런 서술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그걸 저희가 논증형 문제라고 하는데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논증형 문제가 많아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대학 수학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푸시기보다 왜 논리적으로 윗줄에서 아랫줄로 갈 때 논리적으로 어떤 수학적 사실을 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상위권 대학들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미적도 냈다가요, 뭐 기하, 공간, 도형, 벡터 이런 것도 정말 일상생활과 함께 벌어질 수 있는 수학 얘기에 다양한 주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하위권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서울대, 연고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뭐 한양대, 숙대, 주요 상위권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출제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능 준비를 하면서 기하 벡터 다음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미적분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미적분을 낸다고 해도요, 그 학교들 사이들, 뭐 경희대니 중앙대니 여러 학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적분 문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A대학에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B대학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런 학교들의 수준들이 좀 비슷한 학교들의 논술들을 준비하실 때는 우리 학교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망한 학교들 뿐만 아니라 타 학교들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즘의 논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
교과서에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던 내용들을요, 자꾸 조금 어디서 본 듯한데 이거 어디서 봤지? 아, 모의고사 문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잘 포장이 돼서 논리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수리 논술 문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반드시 심화학습하셔야 한다. 단순하게 수능에서 배운 내용, 교과서의 내용, 배운 내용들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 그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저희가 수리 논술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시간에서 가장 이게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논술은 가장 중요한 건 기본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준비물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준비물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올해 내가 반드시 수리 논술에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지 다음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관식보다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에 굉장히 익숙해 계시는 시험들을 봐요. 수능도 답을 고르시는 거잖아요. OMR이라는 시험 그 답안지에 마킹을 하시게 되는데, 논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을 다 서술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의 흐름대로 연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와 이런 얘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능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시간상에서 흐름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수능과 함께 준비하자는 겁니다. 요즘은요, 수리 영역에서 수학 영역으로 시험 명칭이 바뀌었어요. 단순하게 수에 대한 이치가 아니라 수학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계산 능력도 물어보고 수학적인 사실도 많이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수능인데요. 그거와 함께 그거보다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논술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수능과 함께 한번 잘 정리해 가신다면요, 논술이 조금은 우리 편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호근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반드시 분석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는데 아까 이호근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까 해주셨어요.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 말고 그 대학과 같은 레벨에 있는 학교들, 여러 학교들의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 학교들, 우리가 지망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출제될 거야. 한번 그런 학교의 기출문제까지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제발요, 제 말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풀지 마세요. 기출문제는 푸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풀어놓고 반드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논리적으로 내가 맞는지, 우리가 그걸 흔히 첨삭이라고 하는데 그 첨삭이라는 단계들을 빼놓지 않고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학들이요, 대학 유형별이 아니라 거꾸로 이 모든 주제가 다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대학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논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요, 수학이란 과목을 잘하려면 아마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죠?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논술이 아마 여러분께 조금은 더 가까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받아들인 지식이 얼마만큼 그것이 기억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의심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궁금해 하신다면 그 논술의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그 기출문제가 조금은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내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내용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 공부했던 것들을요, 차분하게 내용 정리하시면서 그걸 심학습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걸 기출문제가 엮어주시고 왜라는 질문으로 더 궁금해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요, 각 대학의 출제 경향들을 좀 보려고 해요. 몇 개 학교들만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관계로 고려대학교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고려대학교는요, 논술의 제시문이 예전에 제시문을 주고 상황을 주고 문제를 푸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2011년도 이후부터요, 뭔가 좀 논증형과 함께 그리고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 보고 풀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라. 그런데 이 고려대학교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난이도를 느끼는 감정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어렵다,
뭔가 좀 빡빡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빠르게 써 내려가신 연습도까지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대표적인 논증의 학교들입니다. 연세대학교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가 좀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좀 많이 어려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논증형을 준비하려고 하면 교과서의 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여러 학교들 사이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서강대와 한양대는 공통적으로 수리 논술만 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준비를 하시기가 과학보다는 수학이 조금 한 과목만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근데 제가요, 마지막으로 한 학교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하대학교거든요. 여러분 인하대학교는 뭐 상위권 대학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하대학교는요 수리 논술의 바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를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능 논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도 언젠가 또 시험 문제를 내실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 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측도 한번 살포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2015년도 논술 전형의 수시 대비법입니다. 수리 논술을 어떨 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선생님 언제부터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서 내 선택이 맞다는 걸 증명해 내실 만큼 열심히 뚜렷하게 해주신다면 아마 수리 논술도 여러분이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용호 선생님께도 내신과 학생부 얘기도 많이 하셨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학은 수리 논술은 한 3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저희 모의고사나 이런 평가원 이런 시험들에서 4등급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하게 수리 논술 하겠다고 해서 수능까지도 우리가 최저학력을 못 맞추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이 고민해 주신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번 방학 동안만큼은요, 여러분이 개념들만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는 시간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버리는 시간도 많게 되는데 그 시간에 수학의 개념을 수원부터 기하 벡터까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기하 벡터죠, 기하 벡터. 기하 벡터는 고3 마무리 때 시험 문제가 사실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초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만큼은 기하 벡터 그리고 여러분이 2학년 말쯤에 배우시는 적분과 통계의 단원만큼은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남이 풀어준 문제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푸시고 확인해 주시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그거요. 또 시험장에서 또 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성적 상소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푼 것이 내 거지 남이 풀어준 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들 중에는 교과서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준비하셔야겠지만 아까 이호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EBS를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차분하게 작성을 해 주신다면 경향성이 어떻고 이 대학의 수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꼼꼼히 하신다면 경향성이 어떻든 대학의 레벨이 어떻든 대학에 출제하는 난이도가 어쨌든 꼭 여러분이 아마 성공에 이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요. 우리가 2015년도 대학 성공을 위한 특강으로 자연계 논술을 과학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방학을요
끝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올해 하나만큼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내가 반드시 한번 해봐서 성취해내겠다. 대학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루고 싶은 것들을 꼭 이뤄보겠다라는 목표들을 좀 가지고 한번 이 수리 논술까지 포함하셔서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2015년도 겨울방학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편을 지금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저도 여러 군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의지입니다. 그 겨울방학 동안 이 의지를 얼마만큼 고취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방송을 보셨던 모든 수험생들은요, 2015년도 꼭 1호 학번이 되셔서, 그 대학 캠퍼스의 낭만들 한번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논술 정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으로 새로운 새내기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